오늘 경매 물건은 올근생 건물로 경락잔금 대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낙찰가액의 80% 정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낙찰자가 담보 물건을 좀 잡을 부동산이 있다면 90%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용산구의 주택 규제와 상관없는 근린 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총 6층짜리 건물이며 올근생 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죠. 요즘 주택수 합산에 따른 수많은 규제사항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즉 꼬마 빌딩 투자로 갈아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딱 이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중심지 용산구에, 그것도 용산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이며 주변 시세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한 상태로 경매에 진행 중에 있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서울의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32.31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132.37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33억 8,900만원부터 출발하는 신권 경매 물건이며 감정가 100%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만 약 32억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즉, 오늘 경매 물건 또한 토지의 가치로만 경매 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의 스펙사항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지하층 제외 총 6층짜리 건물이며 1층은 소매점 16.92평, 그 외 층별, 그 외 2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소로 19.24평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총 면적은 132평이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1년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자, 그럼 경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사항이 있는지 권리 분석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8년 03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보도록 하시죠. 총 3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실 2층에 거주 중인 임차인만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며 낙찰 후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통상 상가 임차인들의 경우 경매 집행 기간 약 1년 동안 임대료를 미납하기에 인수돼야 되는 보증금은 미비하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낙찰 후 사용 수익함에 있어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신권 경매 물건으로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입찰 7일 전에 재확인하여 매각 물건 명세서도 필수적으로 체크해서 보다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 입지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매 물건지 주변 반경 500m 안에는 1호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이 소재해 있어 직주 근접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토지의 신분이 가장 높은 일반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어 보다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경매 물건으로 우량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죠.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과 비슷한 36평의 토지 면적을 보유한 꼬마 빌딩의 경우 52억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1억 4천만 원에 구성되어 있죠. 그 외 경매 물건보다 스펙이 다소 떨어지는 29평의 토지의 꼬마 빌딩은 50억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토지 평당가로 환산한다면 1억 7천만 원에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적정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채소 평당 시세 1억 4천만 원 곱하기 현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 32평을 곱해주면 44억 8천만 원이라는 시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노후도 및 부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현 경매 최저가 대비 최소 6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산구에 소재한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 보면 용산 트리플 역세권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경매물건지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 대비 약 6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입해야 되는 위치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만의 사무실을 만들 수 있으며 남은 층들은 임대 구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그 외에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말은 필요 없겠죠.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용산구에 소재한 꼬마 빌딩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입지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회사 사옥 건물들 및 오피스 사무실들이 혼재된 지역이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을 신축공사하는 곳이거든요. 약 주상복합으로 인해 약 3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완공 일자는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즉 지속적으로 꿈틀대고 움직이는 지역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런 우량한 입지에 우량한 경매물건을 매입한다면 이것은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히 경매물건지로 진입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경매물건은 금액대가 다소 설정되어 있어 소액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달리는데 결승점이 없다면 그 마라톤은 절대로 완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 지점을 설정하면 그 마라톤의 이야기는 180도가 달라집니다. 도착 지점이 있으니까 그 도착 지점까지 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죠. 결국 느리지만 도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액 경매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습득하고 내 종잣돈도 일하게 만들며 지속적인 갈아타기 작업을 통해 오늘 같은 우량한 경매 물건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이렇게 양질의 부동산, 양질의 입지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세팅하셔야 하죠. 오늘 경매 물건은 올근생 건물로 경락잔금 대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낙찰가액의 80% 정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낙찰자가 담보 물건을 좀 잡을 부동산이 있다면 90%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자기 자본금 5억 정도면 해당 이런 우량한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액 경매를 통해 내 자본금을 불리고 이런 우량한 부동산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의 목적지가 이 건물입니다. 제가 근접해서 못 찍겠어요. 왜냐면 저 앞에 이 경매 물건을 보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방해되시니까 제가 좀 나와서 찍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1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인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바로 사용 수익화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토지의 면적이 32평밖에 안 되는 협소 토지인데 6층짜리 건물을 끌어올려서 지었습니다. 즉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로 사용한 해당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건축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해당 경매 물건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층짜리 건물까지도 신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건물의 스펙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축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석재 부침 등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건물의 층수는 총 6층이며 지하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9.25평, 1층 16.92평, 그리고 2층부터 6층까지는 19.24평으로 세팅되어 있죠. 총 건축 면적은 132평이며 건물의 용도는 근생 및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 규제가 없는 올 근생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 이쪽 라인들 있잖아요. 이쪽 라인들은 상업지역입니다. 이 도로폭을 지나서 이 반대편은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폭을 하나를 놔두고서 토지의 신분이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상업적에 있는 토지는 준주거 지역 대비 30%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경매 물건은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폭 또한 최소 4m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행위에 있어서 별도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요.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지어서 이 앞에 전면부에 한 2대 정도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가격에 주차장을 원한다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변에 보니까 공용주차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감정평가사가 조사했을 때는 이 건물 전체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샤시 상태만 보면 알겠지만 크게 안에 내부에 문제사항은 없을 걸로 보여져요. 샤시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내부의 컨디션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층별로 안에 사무실 내부에 화장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약 20평씩 구조가 세팅되어 있거든요. 위의 층은 전부 다 소고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1층 보이시죠? 1층 전면부에는 뭐 작은 커피숍이나 아니면 편의점 등을 세팅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부 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통사옥으로 임대를 줘도 수익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할 것 같은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은 여기 보시면 용산역 부동산 여기 있잖아요. 이 필지가 약 20평 정도 되는 필지인데 작은 협소 토지입니다. 이 두 개의 필지를 합필해서 보다 높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토지에 단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협상을 통해 협업을 통해 진행하던가 아니면 내가 매입하던가 이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물건지 뒤편으로 해서 15평 이상 되는 협소 토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필지도 같이 합필해서 신축하는 것들도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옆에 주변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그거를 무릅쓰고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보다 리얼한 영상을 전달 드려야 되니까 현장으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현재 이게 전체가 공실이에요. 공실이고 이 전면부에는 뭔가 상가를 이전에 세팅했던 이력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타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위에 가림막도 있는 거 보니까 커피숍이나 뭐 그 외쪽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안에는 현재 공실입니다. 흡연 금지 CCTV 작동 중 많이 써 있죠. 여기서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은 금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위에 타일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입구서부터 리모델링을 했었죠. 자, 여기 보세요. 외부인 출입 금지, 건물주, 연락처도 써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이 건물주분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경매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아닌 일반 매물로 돌려서 계약을 진행을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임장 활동을 통해 현 소유자와 채무자분과 연락처를 닿아서 경매 내보내지 말고 나랑 일반 매매로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통해 경매를 취하시키고 일반 매매로 계약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동화 자산 NPL 거면 채권 계약을 미리 진행을 해서 채권 채권액만큼 입찰가를 적어서 낙찰을 보장받는 케이스도 있죠.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NPL에 관련된 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우량한 부동산 할 수 있는. 본 건물은 현재 임대차가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써져 있죠. 임대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네요. 여기에 여기 다 붙여놨어. 현재 임대차가 없음. 임대차 없다는 걸 계속 강조시키고 있죠. 제 생각에 신축이나 리뉴얼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데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보이네요. 이쪽엔 여기는 깜깜하게 시트지로 가려놨는데 여기 안에 뭐 소파 작은 거 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승강기는 없고요. 지층도 있어요. 지층도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뭐 우체국에서 뭐가 왔는데 용산 세무서에서 왔는데 받아라, 받지 않았다, 이런 게 표기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현관은 이거는 여기 1층 구분 상가들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여집니다. 문은 잠겨 있죠. 자, 오늘은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은 보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보니까 안에 내부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산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는 꼬마 빌딩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 보면 건축 연도 대비 컨디션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았으며 주변에 한 블록 건너서 다 재건축 및 신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앞으로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더욱 우량한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감정가이죠. 주변에 이런 동일 스펙을 가진 꼬마 빌딩의 매매가들은 약 40억을 호가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의 최저 가격은 33억 8,9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약 6억 원의 안전 마진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대략적인 출구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용적률과 건폐율을 꽉꽉 채워서 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부수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투자 방법입니다. 현재 임대차 구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낙찰받고 외관 리모델링을 통해 통사옥으로 임대 구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 최소 5% 이상의 꼬마 빌딩을 보유할 수 있게 되죠. 아니면 주변 필지들과 같이 협업해서 신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 필지를 매입 후 보다 가치가 높은 신축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복잡한 거 모르겠어, 어려워, 답답해 이러시면 그냥 단기 매도 하셔도 돼요. 왜? 낙찰받고 경매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를 전략을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가 낙찰만 안 하시면 수익이 보장되는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오류는 나만 일해서 돈 버는 방법만 배우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내 돈이 어떻게 하면 잘 일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입사하기 위해 혹은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공부 방법은 전혀 배우지 않고 살아왔죠. 지금이라도 내가 아닌 내 돈이 일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배우고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부를 만들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부동산에 내 돈을 취직시키고 그 취직된 돈들이 또다시 일을 하게 돼서 갈아타기를 통해 더욱 높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세팅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자본소득을 세팅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